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한 지는 5년 정도가 되어 가네요. 얼마 전 나온 드라마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라마의 내용은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씻지도 않고 정리도 하지 않자 나무라는 남편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그렇게 핀잔을 받았었거든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씻을 시간이 없어서 그리했었던 것이고,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우울증에 걸려 만사를 다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었고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더군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웃음이 나다니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우울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병원 갈 생각도 못했었는데, 같은 핀잔이었지만 그 상대의 여자의 상황과 너무나 달랐던 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나이였고 누가 알려준다고 해도 남편의 말을 최우선으로 들었었던 그런 어리숙한 나이의 여자였었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어른인 남편의 말을 100%다 따랐고 그게 옳은 줄로만 알았었죠. 넉넉한 집안 살림 아니었고 시댁에 빚이 좀 있는 경우였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고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제게 믿을 수 있게끔 듬직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게 많이 미안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사정이 그랬으니까 결혼 전 이미 아이를 가진 저는 남자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정 녹록지 않았지만 미안해하는 그들 보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시댁이 빚이 애초 남편이 이야기했던 액수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 약속은 딱 3년 정도만 시댁에서 지내자, 그동안 열심히 돈 벌어 시댁 빚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뒤에 분가를 하자라는 것이 남편의 말이었었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남편은 시댁 빚을 정리하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고 저 또한 분가의 분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었거든요. 분가를 못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 살아야 해서 그게 불편해서 이상하다 느낀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축 날 때까지 일을 해서 빚을 정리하면 또 하나의 빚이 어디선가 튀어나온다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아이 낳고 100일 된 우리 아이를 시어머니 손에 맡기고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 혼자 고생시킬 수 없었기에 청소, 식당일, 택배, 상하차 작업, 하다못해 부업까지 닥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했었죠. 순진한 마음에 시댁비 갚으면 우리도 우리만의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채 말이죠. 그런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시댁의 빚잔치.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 면목 없다 말하는 시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미안해 하니까 저는 또 제 뼈를 갈아서 또 터진 시댁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왜 그렇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건지 그땐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빚을 많이 진 건지, 그 빚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남편의 말을 믿었고 미안해하는 시어머니 보면서 안쓰럽다고만 생각을 했을 뿐이죠. 절대로 저를 이용해 먹는 거라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 당연하다고만 여겼었죠. 그런데 7년차가 되는 어느 날 아직 시댁의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빚의 원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도록 일해 10원 한 장 제 손에 가져보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다 드렸었던 저였는데 아가씨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가씨 참 예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는데 일이 치여 사는 저와는 반대로 대학도 나오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저희와 같이 사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자주 얼굴을 보진 못했었지만 가끔 얼굴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 낳고 시댁의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저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좋아 보였었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겠답니다. 게다가 시댁별 사람이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아가씨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할 사람이 바로 그 성형외과의 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 그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싶었네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셨고 아가씨를 대견해 했었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한다고 너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나 잘 살라고 덕담을 해 주었는데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제겐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아가씨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와 남편이 떠안아야만 했었거든요. 6년 시댁 빚을 갚았고 그 빚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는데 다시 아가씨 결혼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좀 헛헛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댁이 빚이 하나도 없다고 다 갚았다고 아가씨 결혼 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저희들 할 일은 다 끝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가씨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엔 저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었거든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빚이 없다뇨. 이미 다 갚아버렸다뇨. 기뻐해야 하는 건지 의아하다 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빚은 다 없어졌고 그동안 제가 벌어다 준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이제 빚이 없다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았으련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랬다고 했습니다. 모든 빚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제가 게을러질까봐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일을 손에서 놓을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한 거라 하더군요. 빚을 다 갚은 건 제가 결혼을 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고 그동안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드린 돈을 그동안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황당하면서도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었는데 물론 이 일은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남편 또한 혹시나 제가 일을 관둘까봐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단 둘이 버는 것이 나으니 열심히 달리고만 있는 저를 그냥 달리게 하고 싶었다 합니다. 그리고 젊었으니까 조금 고생해서 짜잔하고 이제 이사 나가자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다 제 덕이라고. 그리고 제 덕이니 집은 꼭 제 명의로 해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합니다. 슬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가씨 결혼권이 터지게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줄 몰랐었는데 그래서 아가씨의 결혼 비용에 대해선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복병이 터져버렸으니 어쩌겠냐고 우리 집은 잠시 미루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빚도 없고 뼈를 깎아가며 벌었던 돈을 우리 집을 사기 위한 돈이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땐 맥이 탁 풀리면서 억울하다. 그럼 우리 집은 언제 마련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씨 결혼만 시켜놓으면 좋은 곳에 시집을 가니 오빠와 세연이 고생한 거 그냥 두고 보래 아니라고. 우선 결혼만 성사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기 동생 좋은 곳에 결혼시키고 나면 분명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제게 양보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을 분가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 결혼 자금에 사용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동안 빚 갚는 줄 알았던 제게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내 그동안 말 안 한 이유는 고삐를 늦추게 될까봐 그래서 말 안 한 거였는데 너무 고생 많았다. 어린 나이에 없는 집에 시집와서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런데 얘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네 신의 혼처 자리가 저렇게 좋은 곳인데 놓치긴 너무 아깝잖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알뜰살뜰해서 모아놓은 돈이 꽤 된다는 거야. 이거 네 신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을 기약하자꾸나. 네 신의도 약속했어. 결혼하는데 흠 잡히지 않게끔 해주면 너나 오빠 인생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정말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래 여보, 걔가 딴 말할 애도 아니고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 걔가 우리 먹여 살릴 거야. 결혼만 시켜놓으면 당신도 고생 끝이야. 일 안 해도 되고 집에서 놀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 돼. 사돈들 양반들 집안 정말 좋더라고.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 집 사서 이사 나가자.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어?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저를 속이려고 했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굳이 몇 년 전에 빚다 청산했다. 그동안 돈을 모으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는 그분 정말 대단한 집안의 자식이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 말처럼 마지막만 도와주면 개천에서 욕날 것 같았습니다.
순진하고 바보같이 말이죠. 그런데 좀 일이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분명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요. 결혼이란 건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시끄러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가씨가 자주 시어머니 얼굴을 보러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처음엔 시어머니하고만 그러더니 나중엔 남편하고까지 해서 총 3명이서 속닥속닥 거리는 게 느낌이 좋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유부남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한쪽에선 결혼을 준비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아가씨의 분위기도 그랬고요. 언제는 활짝 얼굴이 피는 것 같더니 언제는 얼굴이 죽상이고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뭔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퇴근한 남편도 제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심상치가 않았지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가 않았죠.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 누구도 제게 말을 안 해주니까 지금 상황이 어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속이 터져 나가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주제 넘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말 잘 들었으면서 니꺼짓게 뭔데 사정 물어보는 것이냐고. 다들 쉬쉬거리면서 심각한 얼굴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제 뺨을 올리더군요. 조용히 하라고요. 가만히 닥치고 있으라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만사 형통인데 제발 나서지 말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 아가씨 결혼 어찌 되는 건지 그럼 만일 아가씨의 결혼이 물 건너가면 이사를 나가는 건지 단순하게 이게 궁금했었던 거였는데 남편은 제 뺨을 때리고 아가씨는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나는 이 사람들의 식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바보같이 믿고 바보같이 그런 줄 알아라 하면 그런 줄 알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만 봤었구나. 나란 사람은 궁금해도 물어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 생각에 나란 사람은 저들의 대화에 낄 주제도 안 되는 인간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날 험악하게 제 뺨을 올린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가씨의 결혼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남자 쪽에서 계속 기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좋은 수가 있나 없나 매일 궁리하는 중이라고 도움은 못 될지언정 방해라도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잠깐만 찌그러져 있으면 원하는 거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아가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남편도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만하고 싶더군요. 기다리기만 하는 것, 그들의 입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들의 처분대로만 따라야 하는 것,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비단 남편에게 맞은 뺨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라 미친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제가 정신이 돌았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저 또한 밀쳐 날뛰고 싶었던 거였는지 몰라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들에게 대들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분가할 것이고 애초 이사가 돈이었으니 결혼 엎어질 것 같으면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고. 들어보니 지금 상식적인 결혼도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제대로 된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헛물 켜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죽지 않을 만큼 딱 그 정도로 그들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더군요. 고생한다 애 많이 쓴다 했던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던 아가씨도 제게 분풀이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저를 짓밟아댔습니다. 그 입 닥치라고 감히 어디서 니깎게 네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고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에서 그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하는 순간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제가 집을 나갔는데도 이틀 만에 연락이 왔으니까요. 우선 부서진 제 몸을 보살펴야 했기에 병원에 입원을 했고 당연히 진단서도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연락을 피해가며 어차피 살지 않을 생각인 거 제대로 오물 한 바가지 정도만 쏟아붓자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일한다는 병원 아름아름 찾아갔고 그곳에서 아가씨를 만났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손님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가씨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더군요. 그 많은 손님들 있는 곳에서 여기 원장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내가 번 돈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그런데 여기 원장님 이미 결혼한 사람 아니냐고. 그럼 아가씨랑 바람이 난 것이냐고. 다들 알고 있었냐고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풀썩 주저앉아 억울하다 하소연했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내가 뼈가 빠지게 모은 돈 우리 시댁에서 아가씨한테 다 쏟아 부으려고 한다. 결혼만 하면 다 갚아준다고 하는데 그걸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혼하실 분이 나와서 각서라도 한 장 써줘라. 그래야 나도 내가 번 돈 내어주지. 그 전엔 내어주지 못하겠다. 내게 또 손찌검 할까봐 나는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와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예쁜 사람들은 이렇게도 되는 것이냐. 막 울면서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곁눈질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이 보였고 아가씨는 어서 나가라고 경찰을 부르라고 난리를 쳤지만 다들 아가씨를 보면서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아가씨 앞에 나오더니 아가씨 뺨을 세게 때리는 겁니다. 너였어? 라는 말과 함께요. 분위기상 젊은 여성은 나가씨와 바람내는 의사 원장의 아내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그 두 분의 여성분은 제게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스택으로 가자고요. 안 그래도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어서 매일 감시하느라 병원 로비로 출근했었는데 꼴이 제대로 잡혔다고 얼른 앞장서라 하더군요. 그날 시댁 완전 뒤집혔습니다. 곱고 분위기 있게 생긴 그 두 명의 여성분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완전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두 명의 여성들이 하는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니까지 것들 없애버리는 거 일도 아니라고. 사회생활 못하게 여자 구실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냐고. 꼬르치지 말고 송충이 같은 인생이니 솔잎이나 뜯어먹고 살라고. 잠깐 장난감처럼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놀았을 뿐인데 결혼?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고운 입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다니 사람 생긴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저는 시댁 사람들의 손찌검 한 대에 진단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했고 위자료는 2천만 원을 받았고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병원에서 잘리고 업계 소문이 다 나서 절대로 다시는 같은 업종에 취업을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 여자분들 대단했습니다. 제가 굳이 오물을 던질 필요도 없이 그 여자분들이 제대로 시댁 식구도 오물통에 빠뜨려 버렸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아가씨 좋은 집에 결혼시키고 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팔아서 좋은 집으로 근사한 집으로 이사 가자던 시어머니 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전세 연장을 안 해준다 하더군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집주인은 곱디에 고운 그 중년의 여성이었더군요. 집을 사버린 거였습니다. 웃돈 얹어줘서 이것들 길거리에 내몰겠다는 심상 가지고 그 쓸모없는 집을 사버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제가 굳이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지금 아주 작은 집을 구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서 시댁 빚 갚았던 거 아깝긴 하지만 만일 그들과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길거리에다 앉을 수도 있는 처지에 처했을 텐데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발 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그 두 여성분들 제게 고맙다고 판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며 봉투 하나 건넸는데 작은 집으로 전세 구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이었기에 위자료 적게 받고 받은 것 없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절대로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꿋꿋하게 살아갈 날들만 남았네요. 그 짓골 대고 돈에 압박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고소하면서 말이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